자, 지금부터는 자율주행차를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지에 관한 문제와 그 다음 자율주행차를 도입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관련된 내용이 제시됩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우리는 운전대를 로봇에게 넘길 수 있을까? 이게 바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도로에서 성공적으로 안전성과 성능을 검증받아도 일반인이 자율주행차를 구매하려면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많다라는 겁니다. 가격이 충분히 낮아져야 하고요. 자율주행차를 고려한 신호체계와 도로시설 등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한다.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해결 과제예요. 자율주행차 도입하기 위한 해결 과제죠. 그 과제의 내용이 두 가지죠. 첫 번째는 가격이요. 빨리 싸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신호 체계 혹은 시설 등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보면요. 전문가들은 자율주행차의 대중화와 관련해 기술적인 문제가 가장 간단한 과제이며 사람들은 좀처럼 운전대와 기존의 운전 습관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요. 사용자의 수용성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될 것이라고 예상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앞에서 나왔던 해결 과제 중 기술적인 문제는요. 쉽다라는 거예요. 해결이 쉽다. 그럼 진짜 문제는 뭐냐면 이거라고요. 사용자의 수용성이요. 수용성이 뭐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율주행차를 운전하는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게 무언데요? 기존 운전대와 기존의 운전 습관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말과 연결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받아들이면 자율주행차 있으나 사람들이 안 사용하게 된다라는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죠. 운전자들에게 핸들을 붙잡고 꽉 막힌 교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는 출퇴근 운전은 짜증나는 일상이지만 시원하게 뚫린 교외 도로를 드라이브 하는 것은 포기하고 싶지 않은 즐거움이라고요. 자,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운전의 즐거움이라고요. 운전하는데 일종의 즐거움이 있다고요. 그런데 차 안에서 그냥 자율주행 모드로 가만히 있으면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냐라는 거죠. 이 운전의 즐거움을 포기할 수 없는 것, 그게 가장 어려운 문제다라는 거예요. 저도 드라이브 굉장히 좋아합니다. 쉬는 날마다 한 바퀴 돌거든요. 혼자서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또 애들 표정 보세요. 썩었어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어떤 문제인지 한번 볼게요. 이 글에 나타난 글쓴이의 중심 생각이 뭘까? 자, 어떤 문제가 발생했느냐? 자, 글 속에는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중심 생각이 겉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있고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여기서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이 학생들이요. 글쓴이의 글의 중심 생각을 파악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했어요. 자, 그러면 이 아이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보자고요. 여기 소제목을 보고 추측해보자. 첫 번째 방법이요. 소제목이라고요. 소제목이 여기 있죠. 우리는 운전대를 로봇에게 넘길 수 있을까? 이것과 관련지어 보자라는 거죠. 구체적인 방법이에요. 사용자 뭐뭐 예상한다라는 문장과 소제목이 연결돼 일단 첫 번째 방법을 살폈어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모르는 문장, 이 문장의 앞뒤 내용을 보니 사용자의 수용성이란 운전자가 자율주행차를 받아들이는 정도를 말하는 것 같아 이렇게 되었죠. 자, 그러면 글쓴이의 중심 생각을 파악할 수 없을 때 어떤 방법을 활용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글의 소제목을 뭐한다? 활용해서 글쓴이의 중심 생각을 한번 추론해 본다라는 것. 두 번째는요. 문장의
앞뒤 내용을 살펴본다라는 거예요. 살펴본다. 앞뒤 문장의 내용을 살펴서 글쓴이의 중심 생각을 파악해 본다라는 거죠. 여기 보세요. 다 했죠? 해결된 거라고요. 로봇에게 운전을 맡기려면 사용자 수용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는 말이구나. 이게 바로 뭐예요? 글쓴이의 중심 생각이 되는 거죠. 드디어 중심 생각을 파악했어요. 얘도 보세요. 봤죠? 소제목과 앞뒤 내용을 보고 추론하며 읽었더니 중심 생각을 잘 알게 됐어. 다시요. 중심 생각을 파악할 수 없을 땐 어떻게 하라? 소제목을 활용한다. 문장의 앞뒤 내용을 살펴보고 중심 생각을 추론한다고요. 문제 해결 방법인 겁니다. 위험이 존재하지만 주의를 집중하고 필요한 기량을 연마하면 충분히 상황을 통제하면서 목표에 도달하게 되고 그 결과로 몰입감과 성취감을 맛보게 된다. 목표에 도달하게 되고 몰입감과 성취감을 맛보게 된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운전의 즐거움요. 운전의 즐거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람이 운전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즐거움이라고요. 목표 도달의 성취감, 몰입감 이런 것들을 맛볼 수 있어요. 진짜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지금 하시면 안 돼요. 자, 운전이 신체의 근력을 요구하는 운동은 아니지만 일종의 스포츠이자 취미 활동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요. 이유가 뭐라고요? 목표에 도달하게 되고요. 그 결과로 몰입감과 성취감을 맛볼 수 있기 때문에 운전이 무엇이다? 일종의 스포츠이다? 취미라고요. 100마력이 넘는 강력하고 정교한 기계장치를 원하는 대로 컨트롤하면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행위를 일상의 즐거움이자 성취감으로 여기는 운전자들이 적지 않다고요. 많다고요. 진짜 저도 한땐 자동차 동호회에 가입했었거든요. 드라이빙 하면서 굉장한 즐거움을 느끼게 돼요. 그 사람들한테 운전대를 로봇에게 확 넘겨버리면 차 안에서 그 사람들 뭐 할까요? 이렇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겠냐고요. 자, 이들에게 앞으로는 자동 차량의 통제권을 컴퓨터에 넘기고 그 시간에 좀 더 보람있고 즐거운 무언가를 하라고 하면 상당한 저항을 부를 수 있다. 이때 저항이라는 게 뭡니까? Oh no! 이렇게 되는 거죠. 나 운전할 거야! 안 돼! No!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 개인에게 즐거움과 성취감을 주는 행위를 지루하고 무의미한 시간으로 대체하라는 의미일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들에게 운전의 즐거움 포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문제가 예상된다라는 겁니다. 자율주행차의 윤리적 딜레마. 자, 여러분들 딜레마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딜레마가 무슨 말일까요? 두 가지 상황이 있는데 어떤 상황을 선택해도요 결과가 바람직하지 못할 때 딜레마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런데 윤리적 딜레마래요. 윤리가 뭐냐면 쉽게 갑시다. 도덕적. 그러니까 도덕적인 어떤 판단해야 될 상황이다. 그게 생기는데 어떤 걸 선택해도 바람직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가보겠습니다. 자율주행차의 운행에 적합한 법규가 만들어지고 사회와 소비자가 요구하는 기술적, 경제적 기준과 안전성 기준을 충족하면 우리는 서슴없이 자율주행차를 선택할 수 있을까 물었어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볼게요. 운전대를 컴퓨터와 로봇에게 넘기기에 아직 풀지 못한 문제가 남아 있다고요. 완벽하게 자율주행 모드로 드라이빙 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문제가 남았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문제는 어떠한 선택도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로 이어지는 딜레마의 문제라고요. 자, 이게 무엇이냐? 비용이 많이 들고요. 시간이 오래 걸려도 기술이나 합의로 대책과 답을 마련할 수 있다면 결국은 해결되는 문제다. 자, 이건 뭐냐면 비용, 아직까지 문제가 있는데 비용,
기술 문제는요, 해결이 쉽다라는 거예요. 돈 문제, 기술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거예요. 진짜 어려운 문제는 답이 없는 문제인 딜레마라고요. 여러분들 답이 없어요. 답이 없으니까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정말 어렵다라는 거죠. 어떤 문제냐? 앞으로 자율주행차, 인간형 로봇이 직면할 가장 어려운 문제는 윤리적 딜레마라고요. 아직 정확한 사항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나타납니다. 어떤 문제인지요? 정확히 말하자면 무인 차량과 로봇의 문제라기보다 사람이 로봇의 판단 메커니즘과 결과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하는 문제다. 자, 여기 끊어볼게요. 자, 여러분들, 자율 주행차는요, 어떤 개념입니까? 사람이 운전하지 않는다고요. 사람이 운전하지 않는 자동차라고요. 그런데 이 자율주행차를 누가 만드냐고요? 사람이 설계한다고요. 사람이 설계. 그래서 이 자율주행차를 만들 때 어떻게 설계하느냐, 이게 진짜 문제다라는 겁니다.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터널 문제 사고 실험의 예를 보자. 어떤 실험을 했나 봅니다. 어떤 실험인지 볼게요. 자율주행 모드로 운행 중인 당신의 차가 좁은 1차선 터널에 진입하려는 순간 근처에 있던 어린아이가 발을 헛디뎌서 도로 위로 넘어진다. 엄청난 문제 상황이 된 거죠. 차가 아이를 피할 시간은 없어요. 긴박한 상황인 겁니다. 자, 첫 번째, 아이를 치고 터널로 진입하든가. 두 번째입니다. 아니면 터널 입구 암벽에 차를 부딪혀서요, 아이를 구하는 대신 자신은 죽거나 다쳐야 한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딜레마 상황인 거예요. 자, 볼게요. 터널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길이 좁은 1차선이라고요. 한 길밖에 없어요. 차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운전하고 있는 차가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린아이가 여기에 넘어진 거예요. 이때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라는 거죠. 첫 번째 방법은요, 아이를 죽여요. 말이 과했나요? 아니면 벽에 부딪혀서요, 여러분들이 죽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걸 선택하겠습니까?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제껏 이런 유형의 윤리학적 문제는 말 그대로 사고 실험일 뿐이었다. 그냥 실험이었다고요. 유사한 실제 상황에서 사람은요, 도덕이나 윤리를 생각하고 판단할 겨를이 없어서 본능이나 습관에 따라 행동한다고요. 이런 상황에서요. 자, 일반적으로 교통사고 시에 조수석 부상률이 운전석보다 높대요. 짧은 순간이지만 운전자가 본능적으로 자신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운전대를 조작하기 때문에 조수석 사망률이 높답니다. 하지만요, 이런 결과에 관해 운전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아요. 왜? 사람은 본능적으로 운전하니까. 여기서 사람이 이렇게 휙 가게 돼도요, 사람 책임 없다라는 거죠. 자, 보세요. 차가 이렇게 오고 있어요. 교통사고 나는 상황이에요. 자, 이렇게 일단 해볼게요. 차가 이렇게 가는데 운전사가 이렇게 가는데 차가 이렇게 오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간다고요. 왜 그렇게 가겠습니까?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면 사고 가능성이 있는 지점은 이 차에서 어딜까요? 여기와 여기는 사고 가능성이 있다고요. 왜? 얘가 여기를 받을 거니까요. 이렇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부터 차를 타실 때 어디 타야 돼요? 여기 타세요. 그리고는 출발해, 이렇게 하면 가장 안전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일단 이런 상황이라고. 그런데 이런 본능적인 운전에 대해서 뭐 한다?
책임 묻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또 그림이 하나 나타났어요. 애들 얼굴 보세요. 구려요. 문제가 발생했어요. 어떤 문제인지 볼게요. 일반적으로 뭐뭐 탓이라는 말이 합리적이고 타당할까? 어디냐면 여기에요. 금방 빨간색으로 된 이 부분의 글을 읽고요. 이 여학생이 이 내용이요. 합리적인지 혹은 타당한지 판단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용에 대한 판단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이 학생들은 어떻게 해결하는지 보겠습니다. 조수석 부상률이 운전석보다 높다는 통계를 다른 책에서 본 적이 있어. 여기 통계 자료 있죠? 통계 자료를 활용하는 거예요. 그 다음 운전자의 본능 때문에 조수석 부상률이 높다고 성급하게 단정하는 것 같다. 누군가의 다른 사람의 생각인 거예요. 자, 그 다음 맞아. 내가 본 뉴스에서는 택시의 조수석에 에어백이 없는 경우가 많다고 했어. 그러니까 다른 원인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 자동차의 구조나 기술, 승객의 습관 등이 부상률에 영향을 줄 수도 있잖아 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이유가 있어서 사망률이 높을 수도 있는데 이 글을 쓴 사람은 운전자의 본능 때문이다 라고 단정짓고 있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 여기 볼게요. 글쓴이의 주장이 합리적이고 타당한지 고민해보니 글을 깊이 있게 이해한 것 같다. 자, 그러면 이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자, 어떻게 해결했느냐 보겠습니다. 글 내용에 대한 합리성, 타당성을 판단하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 뭐요? 깊이 생각해본다. 고민해 본다라는 거. 이게 기본이에요. 일단 자기 스스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다른 책의 자료 혹은 다른 매체의 정보를 뭐 해본다? 서로 비교하면서 글쓴이의 내용에 대해서 판단해 본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이 학생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서로 대화하고 있죠. 글의 내용에 대해서 다른 사람과 대화함으로써 글 내용이 합리적인지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문제 해결 과정 나왔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하지만 컴퓨터는 다르다. 무엇과 다르다는 거예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운전하는 것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컴퓨터는 달라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인간이 설계한다. 컴퓨터는 모든 것을 사전에 계산해서 입력한 대로 실행하는 기계다. 사고를 앞둔 상황에서도 판단력이 흐려지거나 지체되지 않는다. 컴퓨터의 1초는 엄청난 규모의 연산을 수행할 수 있는 시간이다. 사람 운전자는 면책되었던 사고 상황에서 곤란한 선택을 자율주행차는 피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시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율주행 차를 누가 설계해요? 사람이 설계해요. 설계.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설계할 때 아까 그 딜레마 상황 있지요? 아이를 치고 가라 혹은 네가 죽어라. 그렇게 설계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설계하는 게 누구라고요?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자율주행차는 그런 딜레마 상황에서 책임을 피하기가 힘들다라는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마음이와 민재의 대화를 통해서 글을 읽어가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고요. 이 두 사람이 읽은 책의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 단어를 읽고 토론하기잖아요. 지금까지 읽은 내용에 대해서 학생들이 모여서 토론하는 모습이 진행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토론하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